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7월 계좌 공개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별로 주가 흐름이 좋진 않았는데 다행히 아직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수익을 낸 효자 종목이 네이버랑 LG노텍 이 두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뭐 참고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언급을 하면 제가 작년 말부터 원금을 1억으로 올려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제 수익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설명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뭐 종목별 포트폴리오 의견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거 다른 전달에도 제가 올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번 달 수익 같은 경우는 7월 현재 200만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사실 그 전에도 뭐 수익을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까지 내는데 뭐 4월달 빼고는 이거가 가능했던 건 사실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거긴 하거든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꾸준히 코스닥도 꾸준히 올랐고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꾸준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을 내기 쉬웠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도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7월 달에 좀 현재 좀 하락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거. 이게 좀 의미가 있고요. 그 전에는 계속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종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LG 이노텍이 이번에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지금 내고 좀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올랐어요. 최근 신고가들을 유지하고 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쉽게 팔지 않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은 올해 그 코로나 사태 때 갤럭시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매출이 더 늘었대요. 근데 LG 이노텍이 그 애플의 그 카메라 모듈 같은 것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잘 팔렸다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LG노텍 실적도 좋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 이제 새 제품이 나올 텐데 생산량도 더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당연히 생산량을 20% 늘리면 LG노텍의 매출도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좋게 봐요. 실적이 일단은 좋은데 실적이 앞으로 좋을 거고 주가 흐름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 방향성도 봤을 때 LG전자나 LG그룹을 보면 그 모바일 사업부를 접었잖아요. 이제 폰을 안 만드는데 그 대신 뭐 그 LG 베스트샵 이쪽에서 뭐 아이폰도 팔 거다 이런 말도 있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LG가 이제 모바일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랑 뭔가 합작회사나 뭐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 지금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사실 그 자율주행이나 뭐 전기차 같은 곳에 보면 이런 카메라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내연기관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먹거리도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것도 애플에서 매출이 나고 있으니까 근거리로 봤을 때도 매출이 좋을 거고 그리고 주가 차트상으로도 흐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홀딩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오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몇 달 전에 이제 뭐 금리가 오른다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가치주로서 일부를 편입을 해놓은 거거든요. 다오기술을. 근데 다오기술 같은 경우가 제가 왜 편입을 했냐면 실제 영업이익이 물론 키움증권 그쪽 계열 연계가 돼 있어서 그쪽 매출이 여기 잡히는 것도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드라마틱하게 매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가 몇이 안 돼. 3.23밖에 안 돼요. 이게 말 그대로 3년만 있으면 이 시총을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저평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모두 다 얘가 저평가된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길게 봐도 알겠지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매출은 그렇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모두 다 이게 저평가된 건 알지만 주가는 아직 재미를 몇 년째 못 본 놈이라서 얘를 지금 그 코로나 변형 뭐 이런 거가 나오면서 또 금리를 쉽게 못 올릴 것 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속 편입하고 있는 게 맞을까? 지금 저는 사실 고민이긴 해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NC소프트로 좀 주식을 좀 더 매수를 할까? 얘를 팔고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건 또 NC소프트 이야기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때에서 좀 가격은 많이 빠졌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외국인 지분율은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가격만 조정을 받은 거지 외국인 지분율도 안 빠졌고 그 거래량과 주가 그 빠진 거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실제 얘가 같이 심하게 빠져야지 주가가 빠르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그 종가가 하락하느냐 이런 거를 그 보조지표로 맞는 게 OVV 차트인데 얘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이 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빠졌지만 얘가 그렇다고 실적이 안 좋을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마케팅 부담이 일단 줄은 상태에서 통신사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상 실적을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LG U 플러스에서 또 약간 호재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디즈니가 이제 국내에도 이제 디즈니 채널 넷플릭스 같은 게 이제 나왔을 때 여기서 그걸 같이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중간 배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당 주주 환원 정책도 좋아진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제가 크게 현재 가격만 유지해도 사실 배당으로만 해도 3%를 더 먹기 때문에 얘는 제가 매수한 시점에서 지금 이미 제가 23%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지금 매수하라는 아니지만 저처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팔 이유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팔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고 있어서 신고가 달성할 때 쉽게 파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카카오가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대비 네이버가 저평가됐다 그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금리를 오른다고 해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다가 미국에서도 이제 다시 지금 코로나가 다시 돌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최근에 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 계열사 중에서 제페토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포트폴리오도 네이버가 갖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구글이 사실 100% 장악을 제대로 못한 나라들이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 러시아 쪽, 뭐 이렇게 동아시아 언저리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은 포털을 다 못 먹었거든요. 어차피 국내는 네이버가 먹고 있고 아직까지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점유율이 옛날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야후재팬이 포털의 점유율이 아직도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제트홀딩스가 나오면서 그 라인이랑 지분을 이제 반반 섞어서 그런 합작회사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네이버 쪽에서도 일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교두보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계열회사들 자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제페토 같은 거나 아니면 웹툰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진출을 하면서 거기서 약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로 주가를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신고가 달성하고 하는 거는 사실 쉽게 파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사실 이 MNCT만 보고 오르고 있는 추세만 봐도 크게 얘는 손해를 보진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우상향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네이버는 얘만 봐도 크게 뭐 손해를 보진 않더라고요. MNCT만 봐도 얘는 특이하게 항상 우상향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서 네이버는 쉽게 팔지 않고 웬만하면 보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 저평가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향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진 않게 보겠지만 뭐 빠지면 뭐 그래도 저는 계속 일단 홀딩을 할 거예요. 얘가 전체적인 매출이 뭐 줄거나 그런 걸로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급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홀딩 저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는 지금 계속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과금 관련해서 악재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오딘 카카오 게임즈. 얘가 그 모바일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경우 1위를 차지하고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1위를 아마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지금까지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이 1, 2위를 차지하고 다른 애들은 오픈빨로 잠깐 한 일주일 언저리 못되게 1위를 했다가 뺏겼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오딘이 나오면서
이게 깨졌어요. 오딘이 계속 일주일이 넘었는데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딘으로 리니지 유저들이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약간 리니지의 과금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참조해서 만든 느낌이라고 했어요. 스킨만 바뀐 약간 리니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빠졌지만 얘가 그렇다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준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때 NC소프트를 사고 추가 매수를 또 하고 또 매수를 하고 요금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왜냐면 NC도 지금 NC의 문제가 글로벌하지 않고 리니지의 매출이 너무 몰려있다는 게 단점이긴 해요. 그런데 리니지 ODN이 지금 그 일부 매출을 좀 뺏어가고 있는데 NC 같은 경우도 블러드 앤 소울 2랑 그 다음에 리니지 TL인가? 그래서 다음 차기 게임들이 준비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블러드 앤 소울도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일정이 결국은 밀리긴 하지만 출시는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빠졌더라도 아마 드라마틱하게 아직은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작 출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실적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거라고 봐요. 지금 게임 회사의 특징이 게임 하나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그 매출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불소나 이런 거는 뭐 작년 말에 나온다, 올해 초에 나온다, 중순에 나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길어야 뭐 내년? 올해 안으로는 출시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사고 있고요. 실제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뭐 소폭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뭐 아직 주가 빠진 거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늘었어요. 이때 보시면 주가는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늘고 이런 건 전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거래량과 오브베이라는 이제 보조자표는 이제 거래량이랑 이제 주가가 하락했냐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만든 보조지표잖아요. 이게 하락한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빠져야 될 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상장을 하고 나면 이제 게임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 거고 지금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돼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못 하게 되면 게임주들이 그것 때문에 옛날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게임주도 최근에 대부분 게임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NC도 좀 담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전 생각을 해서 지금 조금씩 담아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위닉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준 건 아니지만 보시면 일단 배당 뭐 있는 거는 뭐 좋고 그거보다 이제 얘가 미국 매출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 됐다고 해야 되나? 미국에서의 매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보면 미주 유통 채널 아마존 2배 이상, 코스트코는 60%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얘가 계절 과전이어서 또 지금 날씨가 덥고 얘가 제스키 같은 거를 팔다 보니까 이런 수요도 어느 정도 꾸준히 늘고 매출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매출 대비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매출이 빠지는 예상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많이 빠졌으니까 얘는 계속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빠진 거 대비 너무 실적이 그렇게 빠진 게 아닌데 얘는 너무 빠진 것 같아서 뭐 안 되면 배당이라도 받자고 버티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약간의 수익은 내고 있거든요. 얘는 그냥 다우 기술보다는 지금 오히려 지금 난 것 같아서 좀 얘를 좀 조정을 하고 NC를 사고 좀 조정을 할까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위닉스는 조금 다행히 최근에 좀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 60일선에 살짝 올라와서 지금 이게 추세가 바뀌는지는 좀 지켜보고 있고요. CJ 제일제당은 일단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JNTC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지금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1년 정도는 실적이 약간 작년에 최악을 대비는 상승은 어느 정도 할 거겠지만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다시 옛날만큼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UTG나 이런 게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는 이제 약간 시작점에 이제 오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주가도 보면 9,500원 언저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 밑으로 아직 안 빠지고 있고,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삼각 수렴하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그런 거고,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전에 다른 영상을 보서 알겠지만, 일단은 삼성에서, 일단은 그 JNTC가 그 커버 글라스가 현재 매출에서 비중이 크고, UTG는 아직 매출이 없지만, 앞으로 제가 그 UTG 쪽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서 그게 뜨기 시작하면 중국산 매출이 나면 좋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 화웨이 쪽에서 걔네들이 이제 때리기를 하면서 화웨이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서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샤오미가 이제 중국 쪽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좀 매출이 늘린다고 하면 좀 수혜를 살짝 보지 않을까. 중국창 매출이 높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살짝 있고, 사실 그거보다는 중국도 이제 중국 폴더블 폰도 이제 UTG 기반으로 간다고 하고, 지금 여기 아직은 샘플만 제공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BOE가 보면 이제 JNTC랑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보통 그 폴더블 그 커버 글라스를 만들다 보니까 3D 커버 글라스를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UTG에서 이제 BOE에서 UTG 원장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 아마 JNTC에도 수혜를 되지 않을까, 수혜를 볼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삼성에서도 이제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고, 아마 그 예상 생산량도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아마 삼성에서 애플 대비 매출이 좀 안 났어요, 일반 폰 같은 경우. 그래서 노트를 이번에 출시 안 하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를 애플과 이제 대결을 할 때 폴더블 폰으로 이제 좀 승부수를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펜도, S펜도 아마 폴더블 폰에 붙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키울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파이가 커지면서 UTG 관련 업체들을 이제 찾을 거고, 삼성이 안 쓰더라도 그 중국에서 그런 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수요를 쫓아가기 위해서 JNTC도 수혜를 간접적으로 보게 될 거다. 그 시점은 내년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일단은 장기로 보고 얘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장기. 그래서 지금 손해봐도 저는 안 팔고 거의 그냥 조금씩만 물량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텍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게 반도체 쪽, 뭐 삼성이나 그런 쪽이 좀 아직은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얘는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사고는 있거든요. 이거 주식을 살 때 보면, 사다 보면 그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르고 싶지만 더 하락할 때 대비해서 그렇게 쉽게 못 지르는데, 여러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조지표들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심택은 좀 더 지금 여윳돈이 생기면 좀 일부를 좀 리밸런싱 하면서 조금씩 얘도 사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JNTC가 너무 장기로 보고 있으니까 좀 얘를 팔았어야 됐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어차피 제가 관심 분야는 IT 쪽 관련이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뭐 매출이나 이런 거 위주로만 보고 지금까지 되는데 수익은 아직까지 내고 있거든요. 제가 뭐 주가가 더 안 좋아지고 뭐 주식 시장이 더 흔들리면 제가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꾸준히 제가 공개를 하면서 뭐 직장인들이나 다른 분들도 어떻게 대응을 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참고자의 지표가 됐으면 좋겠네요.